이번에 이제 결국에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 문제, 예. 그게 이제 그 사실상 불기소로 종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좀 변수가 남아 있는데 또 수사심의회에다가 또 회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기소 처리는? 두 가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그 무혐의 처리가 더뎌지니까 수사 지연을 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쳤죠. 예. 그리고 나서 무혐의가 나오니까 무혐의 났다고 난리를 칩니다. 다 예견됐습니다. 다 예견됐다. 그때 이런 거죠. 빨리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혐의라는 것은 이제 이미 정리가 끝난 사안인데 이 발표가 나면 또 무혐의 줬다고 또 난리를 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뭐 또 정치적으로 그거를 또 이게 프레임 씌우기라 막 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서 좀 늦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무혐의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그 정답이 민주당이 그 무혐의 결과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또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빨리 못 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바로 지금 이제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답이 얘네들이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특검인 할지, 거예요. 뭐 할지 다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내고 차라리 수사 중이라고 한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검찰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기소하면은 이것 봐봐라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죄가 입증됐다라고 하면서 특검하자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불기소라고 한다면 이러니까 검찰이 봐주게 해가지고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할 거고. 뭐가 되든지 간에 다 특검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다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최정의 얘기 아닙니까? 누가 감사를 표시했는데요? 네. 서울의 소리가 감사를 표시한 거 아니에요? 최재형이가. 아니요. 사준 사람들은 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백은 최재형이가 사지도 않았어. 백은 최재형이가 전달했지. 그렇죠. 그럼 누가 감사의 표시를 했는데요?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여기 선물을 주는데 내가 돈 주고 내가 사야 감사의 표시 아니에요? 그럼 최재형은 감사의 표시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감사의 표시를 하려면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샀으니까. 산 놈들 그 누구예요? 그 PD고. 그 누구지?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그래. 거기서 샀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울의 소리가 감사 인사를 전한 거죠. 그럼 최재형은 그냥 사자예요, 사자. 전달해준. 전달해준 전달자지. 그럼 감사의 인사를 누가 한 거예요? 서울의 소리가. 서울의 소리가 있죠. 서울의 소리가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 인사할 일이 있나요? 없죠. 전혀 없죠. 그러니까 감사 인사 아닌 거예요. 아니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민주당에서 논리로 싸우려면 날 넘어가야지. 조상규를 넘어가야 돼. 조상규를 이겨라. 조상규를 이겨라. 어제 강의할 때 이런 거 안 하셨죠? 예. 이명수네요. 서울에서 이명수. 이명수. 예, 아니 이명수, 김명수인가 이명수.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이게 뭐 변호사법 위반이다, 뭐 알선금지법 위반이다, 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알선이라는 것, 말 그대로 알선이라는 것은 뭔가를 부탁하고 뭔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로비예요. 로비. 내가 재준아 나한테 1억만 줘봐. 너 요즘 수사 뭐 그거 받고 있잖아. 내가 경찰한테 가서 수사 무마시켜줄게.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알선. 뇌물이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변호사법 위반인 거예요. 그거를 요청하는 것 되게 감각적으로 와닿죠. 그게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이 사안이 그 사안이에요. 그럼 서울의 소리가 우리 좀 그만 괴롭혀 달라고 김건희 여사한테 쇼핑백 좀 여기 핸드백 좀 전달해봐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만 속이는 거야. 법률적으로는 법도 1도 모르고 법도 구성 요건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법조인들은 들으면 코웃음이 나지만 그냥 국민들한테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아니 근데 만약에 그 지금 민주당 얘기처럼 진짜로 변호사법 위반이나 뭐 알선금지법 위반이면 고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소해 수사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하죠?
그러니까 어. 성립 안 하는 거지. 자기들도 네. 그냥 아니까 계속 이거를 뭔가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빼앗기 위해서 이걸로 수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뭐 밀어붙이고. 알선이든 뇌물이든 뭐가 됐으면 최재형이 구속돼 있어야지. 왜 최재형이 멀쩡히 다니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민주당 너희네들 잘 생각해봐. 왜 최재형이 지금 멀쩡하고 돌아다니는가. 생각해보라니까. 그리고 최재형 본인 자기네들이 스스로도 주장하는 게 죄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본인도 검찰 조사 받으러 가서 이게 대가성이 없었다. 예. 청탁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본인 또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요. 최재형이도. 당연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뭐 국민의힘이 아닙니다만 김웅 내 김웅 저 양반 저 핸드폰 압수수색 당한 거 내 공수처 가서 보고 왔지. 야, 내 핸드폰 찾으러 갔더니 옆에 이게 비닐에 김웅 이렇게 적혀있지. 당신은 못 찾아갔지만 난 찾아갔어 내 핸드폰. 그 김웅이 그 김웅이 핸드폰 찾아갔나 김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이 수사했다면 기소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제가 간사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김웅 너를 데뷔시켜준 게 누군지 생각이나 해보고 좀 제발 조용히 좀 계세요. 그렇게 국회의원 날로 잡숴놓고 무슨 영입 이제 이상한 책 써. 그냥 소설가나 하시지. 유시민처럼 소설이나 쓰시지. 국회의원은 왜 되셨대? 나는 저런 식의 영입이 실패 사례가 김웅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런 영입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영입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영입이었는지. 아니 그게 그거잖아요. 검사 내전인지 외전인지 뭐 이상한 그 드라마 하나 찍으면 드라마에 편승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설 하나 나온 거 그거 하나 갖고 그냥 영입한 거 아니에요. 소설가를. 따로 뭐 왜 영입하냐고 그거를. 그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내전인지 외전인지 무슨 이게 지상전인지 공중전인지 검사 지상전인지. 검사가 내전을 하든 외전을 하든 그게 국회의원이 될 사유가 되나요? 그렇죠. 소설가를 해야지. 아 미치고 환장하겠네. 저 사람의 정치 논평을 듣고 그 다음에 영입을 했었어야죠. 그렇죠. 사상을 좀 파악을 그래요. 하고. 결국 데리고 와가지고 뭐 됐어요? 방송 좀 나오다가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다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김웅이 지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덕으로 국회의원이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연하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특검에 있었을 때 네. 박근혜 탄핵 당시에 이제 그 수사를 한 내용을 들먹거리더라고요. 자기가 했나? 그러니까 최순실 씨한테 뇌물을 줬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경제적 공동체다라고 해서 뇌물죄 공동전범으로 엮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뭔가 그런 식으로 충분히 기소가 될 수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 경제적 공동체나 뭐 운명 공동체 이래가지고 뇌물을 진짜 받은 것처럼 엮은 거는 잘못됐다라고 그때도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의 과정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 새로운 그 논리 구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네. 논리 구성인데. 근데 김웅의 이 얘기가 참. 아니 근데 안 간사한데. 맞아요. 안 맞지.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은 그냥 부부인 거지. 그게 어떻게 경제적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자체도 논리 안 맞고요. 뇌물이라는 것이 형성된다는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뇌물죄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너도 알잖아. 그래서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걸 처벌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지금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거 알잖아. 김영란법조차도 와이프가 받을 때는 직무 관련성을 요구한 거 너 알잖아. 조상규가 쓴 김영란법 제대로 알기를 좀 읽어보라고. 네 검사 외전인지 내전인지 좌회전인지 읽지 말고 좀. 죄송해요. 김웅한테는 바로 알기. 아니 왜냐면 제가 흥분한다고 뭐라 하시는데 김웅한테는 제가 좀 이렇게 감정이 사감이 좀 있어요. 김웅이 조성은인가 조은성인가 그 그렇죠, 여자랑 조성은. 사고 치는 바람에 제가 압수수색 당하고 잡혀가고 막 이러는 바람에 제가 대선 캠프도 못 들어간 거였거든요. 김웅이 다 책임져야죠. 제가 그때 그 난리 나가 공수처 제가 끌려간 거에 대해서는 김웅이 책임져야죠. 기억나네. 조성은의 그 고발 사주인가 뭔가 그었던 거. 그게 제가 담당 변호사니까. 김웅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야. 김웅은 저는 사감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놀랍게도 박근혜 탄핵 당시의 판결 자체는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고발 사주나 받아들이기 힘들어해라 그냥. 네 친구 그 저기 뭐야 그 저 검사 누구죠?
그 양반만 기소됐잖아요. 손준성만 손준성. 검사됐잖아요. 기소가 됐잖아요. 친구 잡아먹고 니는 살아 있으니까 속이 편하냐? 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과거에는 단 한 번도 입도 뻥끗하지 않다가 자기 사건에서나 입장 표명하지 무슨 남의 사건을 이야기야. 난 이런 치졸한 사람이 싫어요. 자기 사건 이야기나 하라니까요. 자기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가서 손준성 살려주라고요. 왜 손준성만 처벌받냐고요. 손준성이 김웅이 아니었으면 그게 문제가 생겼겠어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방송에 나가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요 문제가 불기소가 됐다.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뭐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냐라고 물어보니 검찰에서 그렇게 종교를 지었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다른 방법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김종인이 정확한 이야기를 했네요. 네. 아직 김종인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게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1차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게 그 법치의 기본인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뭐하라고 검찰이란 조직인데 없애지 그냥. 그렇죠. 그냥 경찰 다 주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좀 다른 좀 변수를 만들지는 않겠죠, 설마? 근데 뭐 여기에 변수가 있을 수가 있나요? 뭐 수사심의로 갑자기 보낸다든지. 아니 무혐의로 결론이 났는데요. 뭐 결론이 났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무혐의 결정 항고, 재항고, 그다음에 뭐 재정 신청 뭐 이런 거나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일반 국민들이 겪는 이제 절차, 일반 국민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이제 법적 권리, 그다음에 그 절차적 권리. 딱 그 정도만 있으면 돼요. 뭐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수사심의를 뭐 소집한다든지 이럴 아니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근데 고발이 지금 항고가 되나? 고발은 항고 안 되지 않아요? 고발은 항고 안 될 걸요. 검찰총장이 근데 수사심의 수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무혐의가 났는데 뭘 또 소집을 해요? 그러니까 수사팀의 그 무혐의에 대해 가지고 수사심의의 좀 판결을 받아보자라고 또 검찰총장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뭐 또 괴롭히게 할 수는 있는데 글쎄요.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민주당에 또 인재 영입되시려고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있지 김웅이나 않나? 이원석의 어떤 행보가 잘못하면 이게 민주당의 인재 영입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김웅과 이현주 약간 느낌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원석도 그렇고. 이원석도 그렇고. 예. 그래서 만약 그렇게까지 간다면은 본인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맞나 모르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따라하기. 자기가 정권에 뭔가 대항하는 뭔가 그런 뉘앙스로. 예를 들면 자기도 이렇게 이원석 총장도 가만 보니까 이성윤도 그렇게 해서 재미를 봤고, 그렇죠. 류상현도 박은정도 그렇게 해서 재미를 봤고, 다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나도 재미를 좀 보자. 이러면 이 초치기에 들어가고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하면서 난 잘렸어요라고 하면서 민주당 쪽으로 가서 뭐 하나 받지 않을까. 9월까지가 임기니까 뭐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시점에서 그렇게 좀 마지막 목리를 좀 부릴 가능성도 있죠. 정치적인 욕심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서울의 범도 그때 단체 관람했는데. 문제예요. 검찰총장의 이제 정치적 중립이 어느 순간부터 훼손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